안녕하세요. 저는 대청댐 물문화관 학예사 김향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대청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직접 만나 뵙고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좋았겠지만 네, 요즘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대신 영상으로 대청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곳은 금강유역도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대청댐의 수원은 금강에서 발원을 합니다. 금강의 이제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여기 뜸봉샘에서 발원을 해서 무주와 옥천, 대전, 그리고 공주 부여를 거쳐서 금강 하구로 이어지는 물줄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강입니다. 총 유로 연장은 401km의 강입니다. 네, 이제 대청 다목적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다목적댐인데요. 홍수 조절, 용수 공급, 그리고 수력 발전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20개의 다목적 댐 중에서 세 번째로 저수 용량이 큰 댐이 되겠습니다. 대청댐은 1975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0년도 12월에 완공이 된 댐인데요. 총 공사 기간이 이제 5년 9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이제 이름이 청원군과 대덕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대청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현재도 사실 대전, 청주 이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대자와 청자를 지역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청댐 본댐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하류 5km 지점에 조정지 댐이라고 해서 작은 댐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물을 하류로 공급하고 용수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냥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수문을 여는 경우는 아주 극심한 홍수 시에 댐체에 물이 가득 차서 댐이 넘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수문을 열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물 관리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저희는 다목적 댐이기 때문에 그 댐 발전 방류하는 그런 방류구를 통해서 댐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가 아주 많이 오는 홍수 시에는 발전을 24시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가 안 오는 그런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5시간 정도 또는 아예 그 가뭄일 때는 발전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면 댐에 있는 물을 매일 많이 빼기도 하고 또는 아예 안 빼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게 돼요. 그러면 하류 지점에 매일 일정한 하천 유수 용수나 농업 용수를 흘려보내줘야 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 5km 아래 지점에 조정지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물들을 매일 일정량을 이 조정지 댐에서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은 굉장히 수위가 깊기 때문에 그 물들이 아주 차갑게 유지가 되는데요. 평균 한 5도 정도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물들이 그냥 바로 흘러가 버리면 주변에 있는 그 농경지들 이런 데 냉해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이에서 수심을 낮춘 이 사이에서 좀 따뜻하게 햇빛을 쬐어가지고 수온이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댐이 만들어질 때는 이 두 개의 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 시설만을 건설을 했었는데 2002년도 루사라는 그 태풍을 계기로 아주 극심한 비가, 그러니까 1년치의 비가 하루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릉 지역에 한 780mm가 되는 비가 하루에 내렸는데 이게 1년치의 강수량이거든요. 그런 1년치의 강수량이 하루에 왔을 때, 그렇다면 이 대청댐은 안전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했을 때 현재의 방류량만으로는 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3.6km 하류 지점에 보조 여수로라고 하는 시설을 하나 더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200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만약에 그런 극심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 양의 비가 왔을 때 이 댐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본댐이 초당 10,000톤 가량을 방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 보조 여수로는 초당 8,000톤 가량의 물을 방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홍수 조절 가능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비가 와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보실 텐데 대청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수력 발전은 9만 킬로의 용량의 4만 5천 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2대가 있어서 총 1년에 2억 4천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내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대청댐 물문화관 1전시실인데요. 대청댐 물문화관은 200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관인 1전시실, 그리고 생태관인 2전시실, 그리고 수몰민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3전시실, 이렇게 3개의 상설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대청댐의 모형인데요. 대청댐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3가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모형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외형이 좀 특이하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댐은 돌이나 이제 흙으로 만드는 사력식 댐, 또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콘크리트 댐, 이렇게 재질이 나뉘어지는데요. 이 대청댐 같은 경우는 2개의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식 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흙과 돌로, 3분의 2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제 건설을 할 때 이쪽 댐의 왼쪽 부분인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쪽 부분이 지반이 좀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흙으로 쌓아서 만들게 됐고요. 이 오른쪽인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부분은 안반이 이제 단단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댐 중에서도 영주댐과 그리고 저희 대청댐, 이렇게 이 2군데의 댐이 이런 복합식으로 만들어진 댐입니다. 이것은 대청댐의 물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용수 공급망도인데요. 대청댐의 물은 대전 광역시, 그리고 이제 충북 충남 지역 보시면 저쪽 아산, 당진까지 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도 지역의 군산 쪽에도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세종시에도 물이 가고 있고요. 총 12개의 지자체 450만 명의 국민들에게 생활, 공업, 농업 용수를 보내드리는 아주 우리나라 중부 지역의 절대적인 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청댐에 있는 수력 발전기에 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보시면 수력 발전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서 댐에 있는 물을 이 수압철관으로 흘려보내면 이 수압철관에 물이 흐르는 힘이 이 날개, 물레방아 날개 같은 이 러너를 움직이게 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축이 회전하면서 이 위에 있는 커다란 자석이 같이 회전, 그러면서 전기가 만들어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아는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멈춰있는 발전기를 가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5시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돼야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15시간, 그런데 수력 발전은 이렇게 댐에 있는 물을 이 관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이 관만 열어주면 되기 때문에 평균 5분이면 전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까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인데요. 근데 사실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이 댐의 물은 이제 발전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용수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댐에 물이 많다고 해서 매일 이 발전을 통해서 물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양이 지금 저희 이 보시는 발전기가 45,000kW의 용량이거든요. 이거 2개인 9만 kW를 매일 5시간씩 1년 동안 가동한다라고 했을 때 2억 9,400kWh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전기의 양은 1년 동안 한 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구를 1.5m로 축소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에는 70%가 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물을 100%의 지구에 있는 물을 100%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물은 97%가 대부분 짠물,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직접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는 물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3%의 물 중에 대부분은 빙하로 되어 있고요. 이 3%의 물 중에 0.1% 정도만 실제로 강에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티스푼 한 스푼 정도의 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지구에 굉장히 많아서 아주 물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하천이나 강에 있는 물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아껴 쓰고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곳은 물문화관의 제2전시실로 금강의 생태를 보여드리는 생태관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 지도처럼 에서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생물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상류, 중류, 이제 하류 별로 해서 각 어떤 대표적인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전시실에서 이제 수족관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금강에는 52종 정도 되는 민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 중에서도 금강 하구에 서식하는 철갑상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철갑상어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바닷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민물고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서식을 하다가 알을 낳을 시기가 오면은 다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와서 금강 하구에서 이렇게 알을 낳는 그런 어종이고요. 다들 잘 알듯이 캐비어를 이제 산란하는 어종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가장 큰 친구가 5년째 지금 여기서 같이 살고 있고요. 여기 두 어린 친구들은 이제 올해 같이 오게 된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곤충들, 식물, 조류들 이렇게 대청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보호 어종들, 물속에 살고 있는 이제 수달 또는 담비 그리고 황조롱이와 같은 이런 멸종 위기의 이런 야생 동물들도 이 대청댐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참전시실인데요. 지역 문화관이라고 해서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공간입니다. 댐이 건설이 되게 되면서 이제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제 물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낮은 지대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죠. 근데 현재 이제 이 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물을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이주를 하셔야 됐던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 모습들을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시에 한 86개 마을, 26,000명 정도의 이주민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진들은 댐이 이제 준공되기 한 2년 전부터 그 모습들을 촬영을 한 사진들인데요. 이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압실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장님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해주신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러 마을 중에서도 압실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가장 좀 대표적인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쪽 편에도 마을의 모형을 만들어서 또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발전소 건물인데요. 발전소 1층 어셈블리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발전소 여기 딱 1층 이곳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뒤에 있는 단면도를 통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청댐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세종에 있는 부강 변전소 그리고 신탄진 변전소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어지게 돼서 각각 한 전 변전소로 보내서 각 가정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 아침 출근 준비 시간, 그리고 뭐 7시 이후 저녁 준비하는 시간,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써서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한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바로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빨리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전기를 공급을 하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어차피 물을 하류로 방류하면서 같이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발전처럼 이렇게 공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또 굉장히 친환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댐에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여기 이 취수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만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수차, 이 터빈이 회전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커다란 회전자에서 전기가 만들어내지는 방식이고요. 1년에 150회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야외로 나가보시면 이 방류구 아래쪽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류를 할 때 물과 함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새들이 그 나온 물고기들을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댐 주변에 몰려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댐 정상에서부터 물문화관 그리고 발전소까지 제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댐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셨으면 볼 수 있었을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는 좀 보여드리지 못한 게 많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번 계기로 그래도 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댐을 관리하면서 국민분들에게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물을 집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물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